안녕하세요. 커서입니다. 오늘은 레슨 두 번째 시간, 일러스트레이터는 무엇이고 어디에 쓰이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툴이라든지 기능에 대한 설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란 이 벡터와 비트맵의 차이, 또 3번 일러스트 프로그램 활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유튜브 하단에 링크 걸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다운받으셔가지고 똑같이 일러스트에서 파일 여신 다음에 보시면 돼요. 일러스트레이터란 포토샵 픽셀 방식이라면 일러스트는 벡터 방식입니다. 포토샵은 웹, 화면이죠. 일러스트는 인쇄, 종이 용으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결론은 일러스트는 전단지라든지, 예를 들면 카탈로그라든지 브로셔라든지 그런 인쇄를 목적으로 하는 작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토샵은 일러스트에서 하는 작업도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진 위주의 작업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벡터는 일러스트 방식이 벡터 방식이라고 했죠. 벡터 방식은 단순히 말해 점과 선 그리고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과 선, 면이 뭐냐고 제가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펜툴이죠. 일러스트 프로그램에서 펜툴로 점과 선과 면이 어떤 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펜툴로 그림을 그려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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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점이 활성화가 되고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이 완성이 되고, 이 선을 닫아버리면, 그죠? 이 사각형 안에 어떤 오브젝트가 있을 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죠. 이렇게 닫은 패스를 닫힌 패스라고 해요. 점, 선, 선과 패스는 비슷한 같은 뜻이라고 봐도 돼요. 이렇게 패스들이 뭉쳐진 형상, 동그랗게 네모나게 안에 어떤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열린 구멍 없이 닫힌 상태를 닫힌 패스라고 해요. 닫힌 선, 닫힌 패스. 똑같죠? 이렇게 닫힌 패스가 되면은 면이 형성이 돼요. 그죠? 선을 면으로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면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거를 벡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점과 선과 면. 그죠? 픽셀은 포토샵이 픽셀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픽셀 방식은 이미지가 작거나 늘어지면 배합이 엉망이 되어 깨져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하지만 벡터, 일러스트에서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식은 수학적 계산에 의해 표현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해도 깨져 보임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두 개의 차이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표로 벡터 형식과 비트맵 방식을 나눠봤어요. 장점, 단점 쭉 있죠. 벡터 방식, 일러스트에서 활용하는 점과 선과 면으로 된 벡터 방식. 크기를 확대, 축소해도 깨지지 않고 이미지가 선명하고요. 비트맵 픽셀 방식이죠. 비트맵보다 용량이 작습니다. 굉장한 장점이죠. 그 다음에 비트맵 방식, 포토샵 픽셀 방식 같은 뜻입니다. 많은 픽셀로 정교하고 다양한 색상을 가진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사진 보시면은 비트맵 픽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진. 어떤
사진 같은 거 보시면은 색깔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쁘잖아요. 하지만 벡터 방식으로 그 사진처럼 선명하고 실제 이미지처럼 구현하기는 벡터 방식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장점이 각각 틀리다는 거. 요 밑에 나오죠? 벡터 방식의 단점, 사실적인 정교한 이미지를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비트맵은 단점, 확대 축소하면 이미지가 깨진다. 뭐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인트는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러스트는 점과 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벡터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이미지를 표현을 해도, 그죠? 두 개 같은 이미지를 표현해도 왼쪽은 이런 식으로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그림인지, 그죠? 사진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약간 애매모호해요. 특히 색과 색의 경계 부분이 이렇게 탁탁 끊겨져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연결하기가 일러스트에서는 표현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런 느낌. 일러스트에서 오브젝트를 만들면 이런 느낌이 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포토샵. 아까보다는 색깔이 변화가 자연스럽죠? 하지만 단점이라고 말한 작은 네모난 픽셀들이 합쳐져서 이미지를 구성하기 때문에 확대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단 현상, 흔히 깨짐이라고 하죠. 깨짐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러스트와 포토샵을 이루는, 오브젝트를 이루는 방식의 차이예요. 로고도 잠깐 볼까요? 일러스트에서 로고를 만들면 이렇게 깔끔해요. 깔끔하죠? 왜냐? 로고는 점과 선과 면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여러 색깔도 들어가지 않고, 그죠? 글자는 타입 2로 치면 되고, 예를 들면 이렇게 색깔의 변화는 사진처럼 선명하지만 일러스트에서 색깔의 변화, 이렇게 글라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색깔의 변화가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만 이것도 각각의 색깔로 다 나눠진 거예요. 왜냐? 점과 선과 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색깔들이 계속 층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쌓여진 형태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토샵. 픽셀로 이루어진 비트맵 형식의 포토샵 이미지예요. 같은 로고인데도 계단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죠. 벡터 방식. 그렇기 때문에 사진 같은 작업을 할 때 포토샵에서 뭐 해상도가 높다, 그죠?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럼 이 픽셀 수가 많다는 뜻으로 이미지를 어느 정도 키워도 픽셀 수가 많으면 이런 것처럼 많이 깨져 보이지는 않죠. 해상도가 높을수록 요 네모난 픽셀 수가 많기 때문에 덜 깨져 보이죠. 하지만 그렇게 픽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용량이 커지는 또 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사용을 하실 때 요 벡터 방식과 비트맵 방식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러스트 프로그램은 과연 어떤 작업을 할 때 많이 쓰이느냐? 캐릭터 작업, 그죠? 캐릭터 작업.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로고라고 보시면 돼요. 로고, CI/BI, 로고 같은 작업. 지금 말씀드린 캐릭터라든지 로고라든지 밑에 작업도 다 포토샵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포토샵으로 작업하면은 나중에 키우거나 이미지를 키우거나 할 때 픽셀 방식이기 때문에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많이 하죠. 일러스트에서 작업한 이미지는 키워도 절대 깨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런 글자를 활용한 타이포그래피, 캘리그래피 같은 작업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작업이죠. 편집 디자인. 그죠? 뭐 신문을 만들다던가, 예를 들면 브로셔, 카탈로그, 명함, 전단지, 뭐 이런 거, 현수막, 스티커, 이런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죠. 이런 서식지, 그죠? 팜플렛, 책. 책 같은 경우는 표지 디자인을 많이 하죠. 표지 디자인. 당연히 내지도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지 같은 경우는 책이 두꺼울수록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일러스트보다는, 그죠? 다른 프로그램. 일러스트 말고 인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일러스트랑 작업하는 방법도 비슷한데 페이지 활용도가 굉장히 또 특화된 게 있습니다. 인디자인 작업으로 많은 페이지가 있는 경우는 인디자인으로 작업을 많이 해요. 그렇다고 일러스트에서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펜시 디자인, 뭐 도장이라든지, 그죠? 이런 캐릭터, 패키지,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일러스트에서 못하는 디자인은 없다고 봐도 되죠. 하지만 그 쓰임새에 있어서, 활용도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쓰면 조금 더 편하다, 조금 더 불편하다, 그 차이지 다 작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작업 포토샵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벡터가 조금 수월하다. 예를 들면 뭐 사람에 따라 차이도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일러스트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을 포토샵에서 하고, 어떤 분들은 포토샵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을 일러스트에서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신이 어떤 거를 또 편해하는지에 따라서 프로그램 활용도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 여러분도 일러스트, 포토샵 배우시면은 여러분들 편한 작업으로 넘어가게 돼요. 일러스트가 편하다. 아니야, 나는 이 작업할 때는 포토샵이 편해. 그죠? 여러분 기준이 생길 거예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일러스트와 포토샵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차이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일러스트에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이 뭐가 있는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레슨 3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툴이라든지, 그죠? 쓰임새가 있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좀 기다리시고요. 레슨 3 또 조만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봐요.